에이, 뭐 발가락 하나 휜 거 가지고 무릎과 허리 통증이 생긴다고? 그게 말이나 돼? 통증의 맥을 잡아 통증 사냥 원장 통사장입니다. 자, 만성적인 허리 통증 때문에 추나 치료도 받고 침 치료도 받고 무릎 통증 때문에 도수 치료도 받고 체충격파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반복하고 있는데도 왜 무릎과 허리 통증이 낫지 않을까? 오늘 통사장이 무릎과 허리 통증의 숨겨진 원인 1티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허리나 무릎 자체가 아니라 바로 여기 무지외반증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발이 못생겨지는 병인 줄 알았던 무지외반증이 어떻게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와 리서치를 통해서 아주 세세하게 밝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흥미가 땡기십니까? 자,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 뭐 발가락 하나 휜 거 가지고 무릎과 허리 통증이 생긴다고? 그게 말이나 돼? 자,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전 세계 의학계가 인정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족부의학 분야의 권위 있는 채널인 Journal of Foot and Ankle Research에 따르면 무지외반증으로 인해서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과회내 현상은 무릎 관절염 발생 위험을 최대 1.5배에서 2배까지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규모 추적 관찰 연구인 프레밍햄 연구에 따르면 발의 변형과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허리 통증과 골반 불균형의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기둥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죠. 즉, 발에 문제가 생기니까 척추와 무릎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엄지발가락이 휘게 되면 땅을 제대로 지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면을 박차고 나갈 때 엄지발가락 안쪽으로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경골과 대퇴골이 맷돌 갈리듯이 갈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무릎 사이에 끼어 있는 연골은 지속적인 마모로 인해서 손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생기거나 그런 틀어짐으로 인해서 골반 높이가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허리가 한쪽으로 꺾이고 허리도 한쪽으로 회전이 잘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 통증이나 허리 통증까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지외반증이 이토록 위험하다면 무지외반증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굳은살의 위치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엄지발가락 안쪽에 굳은살이 생긴다. 이 얘기는 무지외반증 시작되는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에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보행을 할 때 엄지발가락 앞쪽을 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쪽을 딛고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엄지발가락 안쪽에 굳은살이 찝힌 듯이 생깁니다. 찝힌 듯이 생기는 게 넓게 생기는 게 아니라 약간 찝힌 듯이 이렇게 생겨 있으면 자, 무지외반증 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아래쪽에 굳은살이 생기는 겁니다. 무지외반증이 있으면 엄지발가락이 100% 자기 역할을 못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체중의 가장 많은 부분을 엄지발가락이 지면을 딛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엄지발가락이 무지외반증으로 인해서 안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체중 분산 역할을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으로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체중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아래쪽에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아래쪽에 굳은살이 딱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 굳은살이 확인이 되면 아, 이것도 무지외반증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지외반증이 있게 되면 이 다섯 번째 발가락 바깥쪽에도 굳은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틀어지니까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발가락을 바깥쪽으로 밀게 됩니다. 그러면 발가락 중에서 막내인 다섯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밀므로 인해서 바깥쪽으로 밀리면서 바깥쪽에 있는 신발의 가피와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발가락에도 바깥쪽에 굳은살이 생겨 있다면 아, 무지외반증이 진행 중이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굳은살을 확인해 보셨다면 무지외반증의 진행 단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의 단계입니다.
무주의 반증이 약간 15도 정도 틀어진 단계인데 이때는 통증은 없는 상태에서 엄지발가락 관절의 안쪽이 약간 붉게 변했습니다. 양말을 벗었더니 엄지발가락 안쪽 관절이 조금 붉게 변해 있다면 무주의 반증이 진행되는 시초구나, 1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행 단계입니다. 발가락이 20도 정도 틀어진 단계를 말하고요. 이 단계에서는 누가 봐도 엄지발가락이 조금 휘었네라고 보입니다. 남편이 봐도 그렇고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신발을 신으면 한 번씩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합니다. 신발을 신고 많이 걷게 되면 좀 아픈데 일상생활에서는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있다가 없다가 하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이때부터는 심각 단계입니다. 3단계는 30도 이상 틀어진 단계를 말하고요. 자, 이 단계부터는 발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단계에도 통증을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즉 휘어진 단계와 통증의 정도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첫 번째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엄지발가락을 과도하게 밀거나 두 번째 엄지발가락을 과도하게 밀거나 아니면 첫 번째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엄지발가락을 덮어서 타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3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좀 걷기만 하셔도 많이 걷고 나면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거의 말기입니다. 발가락 변형이 누가 봐도 너무 심해서 심각하다고 보는 단계고요. 발 통증뿐만이 아니라 무릎이나 허리 통증도 상당히 심해질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틀어진 발가락을 살리는 세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주의 반증 1기, 2기인 환자분들이 선생님 이거 수술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무주의 반증 1, 2단계는 그러니까 수술이 거의 필요가 없는 단계입니다. 굳이 수술을 안 하셔도 보존적 치료로 호전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3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4기 정도 되면 수술이 꼭 필요할 수 있고요. 3기 정도라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좀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일단 신발장부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신발장에 본인이 평상시에 사모아놨던 그 예쁜 신발들 어떤 신발들이죠? 토박스가 좁아요. 즉 앞발볼이 아주 좁게 설계되어 있는 그런 신발들은 가급적 신발장에서 덜어내셔야 됩니다. 젊을 때 예뻐 보이기 위해서 사신었던 그 수많은 신발들로 인해서 본인의 발이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변형이 왔으니 이제는 발을 좀 쉬게 해주자고요. 그래서 예쁜 신발 좀 걷어내시고 발볼이 조금 넓은 신발들로 세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깔창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맞춤형 인솔을 써서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맞춤형 인솔이 어떻게 무주의 반증에 도움이 될까? 발 뒤꿈치를 딛고 바닥을 딛고 엄지발가락을 차고 나가는 이런 보행 단계에서 만약에 그냥 아치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분들은 발 아치가 8mm에서 12mm 정도만 내려오고 엄지발가락 바닥을 밀고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치가 무너지는 발을 가진 분들은 발 아치가 지나치게 무너져서 20mm에서 25mm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발이 과도하게 무너지게 되면 발이 안쪽으로 꺾일 수밖에 없고 이 상태로 지면을 밀고 나가면 엄지발가락 안쪽을 지면이 딛고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면을 딛고 나가는 게 반복된다면 무주의 반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의 반증 1기와 2기 단계에서는 맞춤형 깔창이 3기나 4기로 진행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아주 베스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집 안에 실내화에도 맞춤형 인솔을 넣고 신게 되면 실내에서 생활이 많은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냥 실내에서 그냥 나는 신발까지 신기가 너무 힘들어 이러신 분들은 이런 토 세퍼레이터를 쓰시면 됩니다. 토 세퍼레이터는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워주는 거죠. 이렇게 발가락 사이를 끼워서 발가락 벌려주는 겁니다. 즉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을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발볼을 조금 넓게 만들어주고 앞발볼 사이에 있는 신경들도 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발가락 사이를 넓혀주니까 지간신경 사이로 신경이 잘 지나가고 혈류도 잘 지나가면서 혈액순환도 잘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염증 물질을 빨리 배출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발가락 통증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지의 반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적극적인 솔루션이 되겠죠. 자, 이 토 세퍼레이트는 인터넷으로 구매하시게 되면 뭐 개당 한 100원 전후로 구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그런 솔루션이면서 상당히 효과적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솔루션은 쇼풋 운동입니다. 하루에 5분 정도 쇼풋 운동을 하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쇼풋 운동을 하실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발가락을 당기는 느낌보다는 발가락과 뒤꿈치를 함께 잡아 당겨주는 느낌으로 당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발가락을 움켜쥐듯이 꼬집듯이 하시는 동작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발아치 자체를 훈련시켜서 발바닥에 있는 내재근을 활성화시키는 동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발과 뒤꿈치를 동시에 이런 식으로 수축시키는 느낌으로 훈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분 정도, 한쪽 발에 5분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은 몸의 뿌리입니다. 즉,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 전체에 금이 가거나 누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뿌리는 발이죠. 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엄지발가락입니다. 하지만 이 엄지발가락이 지면을 정상적으로 딛고 나가지 못하고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어지는 무지외반증으로 인해서 발가락 통증뿐만이 아니라 발목, 무릎, 골반, 허리 통증까지 생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명확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허리,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고 그리고 지속적인 발목이나 골반 통증으로 고생하셨다면 오늘 당장 내 발가락이 틀어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발가락이 휘어지진 않았더라도 발가락 안쪽 그리고 발바닥에 굳은살이 잡히고 있다면 앞으로 무지의 반증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많으니 제가 알려드리는 솔루션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앞으로 생길 무지의 반증도 예방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관절과 척추 통증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정보가 좋았다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이 있는 주변 지인분들에게 무지의 반증도 꼭 확인해 보라고 알려주시고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통증의 맥을 잡아 통증 사냥 원장 통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